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야권 대장주 윤석열 등판입니다. 몇 시죠? 오늘 1시입니다. 네. 오후 1시인데요.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실상 대선을 향한 출정식 격입니다. 네. 지금 윤 전 총장이 며칠째 외부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고 오늘 발표할 출마의 변을 다듬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공식적인 출발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야권 주자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해 왔는데요. 네. 그만큼 오늘 출정식에는 많은 눈들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이지만 현 정권의 폐해를 경험한 사람이다. 정권 교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과 맞물려서 공개 행보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오늘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열고요.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그 캠프 사무실도 이제 공식 가동한다고 합니다. 김준일 대표. 예. 예. 오늘 한 15분 동안 입장을 쭉 발표하고 나머지 45분은 기자들 질의응답 받는다는 거죠? 예. 일단 뭐 윤봉길 기념관이니까 애국 뭐 이런 거 강조하겠죠. 공정, 상식, 뭐 헌법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할 테고 네. 뭐 안보 뭐 이런 것까지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15분 정도니까 뭐 메시지는 사실 그렇게 뭐 튀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A4지 한 예. 4-5장 정도 이렇게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총재 검찰총장 시절에도 네네. 제대로 질의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0분 동안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일단 엑스파일의 존재. 근데 엑스파일 내용이 안 알려졌거든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도 뭔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기가 좀 애매할 것이고 장모 이제 7월 2일 날 선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 집중적으로 얘기가 날 것인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검증의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페이스북 계정 이제 엽니다. 바로 기자회견 직후에.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민심 투어 그래서 다닌다고 하거든요. 민심 투어라고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은 얘기했는데 또 민심 투어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려서 정확히는 어떤 행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면을 늘리는 거고 어떤 뭐 언론의 이벤트로 좀 기사거리도 던져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민심 청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지금 천안함 모자 쓰고 산책한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 한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찍힌 것이냐 그런 건데 어쨌든 안보를 굉장히 즐겨 쓰나 봐요. 몇 번 찍혔어요. 천안함 모자. 천안함 모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보를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 기자? 네.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을 오늘 이제 선언을 할 것이고, 근데 지금 한편으로 또 윤석열 총장에 좀 대적하는 또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작심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네, 이게 나쁜 굉장히 선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표를 낼 때도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냥 뭐 받아들였다 정도의 그 팩트만 간결하게 전달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건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 그리고 야권 잠룡으로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이렇게 네. 묶어서 잠룡으로 좀 언론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초대 굉장히 주요 보직을 차지했던 네. 이런 인물들이 이제는 뭔가 대적하는 그리고 야권의 어떤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답답하고 이런 입장일 수 있겠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 나쁜 선례란 이 말로 표현된 게 아니냐 그 네. 말씀이세요. 두 번째 뉴스 가죠. 네, 국내에서도 심상치 않은 델타 변이. 델타 변이 소식을 저희가 매일 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오늘 뉴스는 조금 더 주의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에 70여 명 늘면서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면서 지금 당국에도 비상이 좀 걸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주일 동안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67명.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델타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국내에서 73명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67명인데 네. 일주일 동안 그중에 델타 변이가 73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변이 유행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뭐 인도, 뭐 인도네시아 뭐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네. 입국자 숫자가 좀 계속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단은 설명이지만 하지만 지금 문제는 지인 모임이나 가족 여행 같은 것에서 이걸 고리로 지금 소규모로 델타 감염 변이 그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에 좀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전파 사례 역시 좀 늘고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좀 당국도 지켜보는 분위기로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 여러 변이 중에서도 델타 변이가 느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건 화들짝 놀라는 건 워낙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초기 단계가 아니고 확산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알파형은 그 영국 변이라고 불리는 알파형은 진작에 들어와서 네. 지금 최근에 그 일주일간 267명 중에서 189명이 아직 알파형이긴 한데 델타형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73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지금 그 확진의 키워드를 몇 개 말씀드리면은 델타형 그리고 20대 유흥주점 수도권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보면은 30대, 40대, 50대는 다 7명대거든요. 네. 인구 10만 명당 7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20대만 9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20대가 일주 대비 확진자 수가 112명 증가를 하는 등 지금 20대에서 많이 느는데 왜 그러느냐? 이 유흥주점 같은 데서 지금 네.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장소는 어디 하면 유흥주점. 예. 아, 20대들이 지금 유흥주점을 다른 세대보다 많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연결되는 거군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 수도권. 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역 당국이 수도권 방역 강화 대책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네. 그냥 7월 1일부터 완화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지금 대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긴장의 끈을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일각에서는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성능이 모자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델타 변이에 좀 취약한 것 아니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얀센의 경우는 다른 것도 맞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얀센은 얀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를 얀센 측에서 존슨앤존슨에서 아직 공개는 안 했어요. 이게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근데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차 같은 방식이거든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데 1차 접종했을 때 33% 예방률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얀센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죠? 그 한 분이 연예인 한 분이 저 인피니트의 김성규 씨인가 그럴 김성규 거예요. 씨. 예. 그러니까 그런 얀센 맞았는데 걸렸다는 일주일 거죠. 만에 이제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당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얘기까지 물론 나왔어요. 인피니트 김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얀센 면역이 생기기 전에 뭐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예. 돌파 감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것과 별개로 지금 미국에서 얀센 맞은 사람들은 델타 변이에 취약할 수 있으니 부스터샷 맞을지도 모르겠다. 검토 중이다. 뉴스가 나온 건 팩트예요.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도 검토는 해보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걱정입니다. 델타 변이 뉴스. 예, 여러분 마스크 쓰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박조롱 기자. 네. 세 번째. 네. 그 김기표 경질 후폭풍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그 지금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경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이 됐는데 지금 연이은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내로남불과 인사 실패에 여당에서조차 그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인사수석. 네, 인사수석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해서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이런 인사들이 임명됐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청와대를 겨냥을 했고요. 또 백혜련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사수석 소관인이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제기를 했죠. 일각에서는 관련 참모진 전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권도 역시 뭐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서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제대로 작동하기나 하는 것인지 묻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이런 발언했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반부패 비서관 아닙니까? 혹시 이 인사주석이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을 반 정도 썩은 사람을 뽑는 걸로 오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비판을 야당에서 할 정도로 사실은 이번 것이 충격이 큽니다. 충격이 크니까 단 하루 만에 경질성 사퇴를 시킨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당 야당 모두 이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청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가 이제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선거판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초기 진화죠. 초기 진화. 선긋기. 예. 그런 거고 이게 거듭된 인사 실패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기류가 역력합니다. 그래요. 예, 뭐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된 거로 나오면은 집권 여당이 나서서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을 따진 문제냐, 왜 공개적으로 분란을 당 대표가 일으키냐 이런 전언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 말로. 관계자 말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인사수석이냐라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이제 이거 검증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추천은 이제 인사수석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이 검증하고요. 검증은. 근데 검증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김혜숙 수석이 인사수석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에 있어서 여당도 야당도 약간 공격 포인트 아니면 책임론을 이제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여기서 문은 이제 문재인의 문이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가지고 문고리 3인방이다. 경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박철원 기자. 네, 뭐 임기 말 여당의 현 청와대 거리두기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부동산 문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과 청와대가 대립하는 모습은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90억 부동산에 50억 넘게 빚이다라는 거는 이건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른 임명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